그날이 자꾸만 떠오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나는 지하철 플랫폼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싸늘하게 식은 캔커피 하나, 귀에는 이어폰, 그리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허함. 그해 나는 32살이었다. 직장을 잃은 지 4달째였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지는 2달째였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자존심만 높아서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었다. 그 걱정 뒤에 따라올 말들이 두려웠다. 그러게 그때 그 회사 다닐 걸 그랬잖아. 우리가 뭐라 했냐. 물론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할 분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머리만큼 이성적이지 않아서 나는 계속 전화를 미뤘다.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한 번. 그것도 짧게. 잘 지내. 바빠서 끊을게. 하고는 먼저 끊었다. 그때 나는 부모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부모님 집에 마지막으로 내려간 것은 그해 추석이었다. 경부선 기차가 천안을 지나칠 무렵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왜 내려간다고 했지? 명절 연휴에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가 전날 밤에 문자를 보냈다. 오빠야, 내일 올 거지? 엄마가 갈비 재워놨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문자 하나에 결국 기차를 탔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현관문 밖에 나와 계셨다. 슬리퍼를 신은 채 외투도 없이.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는 몰랐다. 나중에 동생한테 들었는데 내가 탄 기차 도착 시간을 미리 알아보시고는 2시간 전부터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다. 많이 피곤하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나는 괜찮다고 했다. 웃으면서.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눈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웃지 않으셨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다. 왔냐? 네, 그게 다였다. 아버지와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짧은 말만 주고받았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퇴근하면 뛰어나가서 점퍼를 받아 걸었던 기억이 있다. 어깨를 올라타고 놀았던 기억도.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리였다. 저녁 밥상은 푸짐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어머니가 이틀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다. 나는 잘 먹는 척했지만 속이 편하지 않았다. 직장 이야기가 나올까봐 내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동생은 자기 회사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동네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음식이 맛있냐고만 물으셨다. 나는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왜 안 물어보는 걸까? 알고 계신 걸까? 아니면 모르시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동생이 설거지를 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소파 옆자리를 손으로 탁 두드리셨다. 앉아봐. 나는 슬그머니 앉았다. 뭔가 물어보시려는 건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즘 힘들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아빠한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톤이었는데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TV 화면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옆에 앉아서 TV를 보셨다. 그게 다였다. 나는 그때 그 침묵이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몰랐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일찍 잠들었다. 아니, 잠드는 척했다. 방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집이 작아서 다 들렸다.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살도 빠졌고. 알아? 밥이라도 제대로 먹는지 걱정돼서. 저 혼자 살면서 뭘 먹는지. 그래도 괜찮다고 하잖아. 괜찮은 게 어딨어. 눈 보면 다 알지. 그냥 내색 안 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택배로 좀 보낼까? 반찬이라도. 보내. 뭐라 하겠어.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도 그냥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밥을 먹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일주일 뒤 정말로 반찬이 택배로 왔다. 간장게장, 깍두기, 멸치볶음, 된장 그리고 쪽지 하나. 냉동실에 넣어둬. 오래 두고 먹어. 밥 챙겨 먹어라. 엄마가. 나는 그 쪽지를 냉장고 자석으로 붙여놓고 그냥 지나쳤다. 매일. 그 택배가 온 지 몇 달 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경색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그 짧은 문장을 3번 반복해서 들었다. KTX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추석에 봤던 얼굴 안 잡아 하던 그 목소리. 나는 그때 왜 힘들다고 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옆에 앉아서 TV나 봤을까?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다. 혼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작아 보였다. 내가 알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눈이 빨갰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나셔서 나를 안으셨다. 나는 그 순간 입술을 꽉 물었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 처치했다고 했어.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계셨다.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를 보는데 이상하게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 때 배탈이 심하게 났던 날 밤새 내 머리맡에서 물수건을 갈아주시던 아버지.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는 눈을 뜨면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만 했다.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나는 사실 괜찮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먼저 다가오셨다. 반찬 택배를 보내셨고 추석에 현관 밖까지 나와 기다리셨고 침묵으로 옆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가 내 옆에 조용히 서셨다. 어릴 때 아빠가 나한테 항상 그러셨어. 자식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나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너희가 다 크고 나서 아빠가 그러더라. 이제 해줄 게 없다고. 그게 제일 서글프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다. 아버지는 해줄 게 없다고 느끼셨던 게 아니었다. 나를 포함한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다. 괜찮다고 도움 필요 없다고 됐다고. 그 말들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제 나는 필요 없어처럼 들리지 않으셨을까?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아버지는 2달간의 재활 끝에 퇴원하셨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신 건 아니었다. 왼손이 약간 불편하고 말씀이 전보다 느려지셨다. 하지만 걸으실 수 있었고 밥을 드실 수 있었고 웃으실 수 있었다. 퇴원하던 날 나는 아버지의 짐을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내 옆에서 걸으셨다. 아버지 저 사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추석 때.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냥 천천히 계속 걸으시면서 알면서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아빠가 뭐라고 먼저 들쑤셔. 나는 그 말에 발이 잠깐 멈췄다. 아버지는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돌아보셨다.
뭐 해와? 그 짧은 말에 웃음이 나왔다. 코가 찡했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린다. 별 내용 없는 전화다.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요즘 뭐가 재밌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어머니는 매번 전화를 끊고 나서 동생한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한다. 오늘 오빠한테 전화 왔었어. 그 문자 하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걸 바라지 않는다. 목소리 한번, 안부 한마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전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신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쉽게 그것을 미뤄왔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자. 받으실 때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지시는지 직접 들어보면 안다. 그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오래 기다려온 목소리라는 것도.